안녕하세요. 회사 생활하면서 남들보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일잘법. 지난 편에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라고 하셨던 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시나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지난 편에 했던 고민에서 벗어나 생각하기 편을 보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민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메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메모를 하더라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메모를 하는 방법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남들보다 나는 일 처리하는 속도가 좀 늦을까? 남들은 보면 어떤 일이 주어져도 아주 손쉽게 금방금방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난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도 일을 끝내는 게 늦고,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퇴근도 늦고 쉬는 시간도 부족한 것 같아. 도대체 나의 문제점은 뭘까? 그렇다고 내가 남들보다도 적게 알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잠깐 더 이번 일잘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흔히 일 처리를 빨리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서, 이런 사람들 머릿속이 복잡해서 일의 진척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릿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고민만 하다 보니까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빨리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어쨌든 결과를 보려면 행동으로 옮겨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일이 진척이 되고 남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지시를 받고 추진하려면 그 일에 대한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한 조직의 상황도 알아야 되고, 적절한 방법에 대한 경험을 통한 지식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몰라서 어쩔 줄 모르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아는 것은 많은데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자신의 행동,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거나 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완벽한 업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고려해보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고려하거나 검토해야 할 것이 주어진 시간 대비 너무 많다면 정해진 시간 내에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업무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도 좀 느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자, 또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처음 맡은 직무, 아니면 해당 조직에서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일들을 추진하고 정리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빨리 잘하는 사람한테 묻거나 경험을 최대한 동원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적용해야 되는데, 우왕좌왕 하다가는 시기를 놓쳐서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요 요인들을 보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아서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이것저것 검토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아마 가장 일 처리를 늦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일단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난번에 메모를 하는 것이 그것들의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그리는 것보다는 고려해야 될 것,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글로 쓰기만 하면 전체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선순위 파악, 그리고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흔히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획하거나 조금 복잡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때, 이럴 때는 PC 앞에서 앉는 것보다도 펜부터 잡고 글로 쓴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일단 쓴다는 것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머릿속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생각을 쓰는 것입니다. 손으로 생각을 쓰는 이것들은 기록으로 남긴다는 이야기겠죠. 일단 손으로 쓰고 나면 정리가 됩니다. 한눈에 복잡했던 머릿속의 생각들이 글로 쓰게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들 지난번 편에서 말씀드렸던 고민하지 말고 일단 생각을 정리하자라는 것들에 약간 중복되는 이야기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이 그만큼 손으로 기록하고
글로 적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쓰는 것도 근데 그냥 무턱대고 쓰면 안 되겠죠. 자, 화면에 보시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에 핵심 내용을 적어 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글로 쓰기는 했는데 어떤가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화면이죠? 우측에 글자로 된 것만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훨씬 더 핵심을 파악하는 데 더 용이한가요? 제 경우에는 왼쪽이 훨씬 더 빨리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듯 글을 쓰는데도 무작정 쓸 것이 아니라 조금만 준비와 방법을 안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또 잘 적어 놓으면 오랫동안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황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서 빠른 행동으로 옮기는 데 유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글로 쓰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쓰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하고 또 이런 방법을 하시면 좋겠다와 같은 내용들을 잠깐 제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 쓰기 전에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글로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겠죠. 펜, 종이가 있어야 생각을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무 책상 위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방 속에는 항상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메모노트 또는 펜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항상 제 책상 위에는 이면지를 절반으로 잘라서 놓은 백지 묶음 그리고 여러가지 색깔들의 다양한 펜들을 구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들 그리고 외부 미팅들을 나가러 갈 때면 항상 이 메모지와 펜들을 항상 제 가방 속에 들고 다녔고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기록하는 용도 그리고 또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참고로 메모노트 같은 경우는 선이 있는 것들 이렇게 있는 것들보다는 백지 노트가 좋다고 합니다. 선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선 때문에 거기에다 생각을 적는데 자유롭지 못하다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마인드맵이 이용했던 모 교수 같은 경우도 A4 사이즈의 도화지 노트 같은 것들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본인의 생각, 메모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백지가 본인의 생각들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유용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준비사항이라기보다는 원칙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글을 쓸 때는 길게 쓰지 말고 핵심 단어 또는 핵심 내용을 짧게 써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짧게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긴 문장을 쓰는데도 쓰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읽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해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짧게 쓰는 게 여러모로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글 쓰는 데 있어서 또 무엇을 적을까를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질보다 양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아이디어 발상 기법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이 많으면 일단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취사 선택 나중에 판단하면 훨씬 더 빨리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나는 대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 수정한 것들은 나중에 지우거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의 질을 고민하면서 시간을 뭘 적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많이 적는 것, 먼저 적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자보다는 도형이나 이미지로 그릴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좀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같이 그림을 잘못 그리는 사람들도 이미지로 그리라 이러면 머릿속이 그때부터 막막해지죠. 그래서 잘 그리라는 것들은 그림을 잘 그리라는 것들보다는 네모, 세모 이런 도표, 도형만 잘 하시더라도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여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항목들 간 관계를 표현하면 좋습니다. 화살표, 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내용의 우선순위, 전후 관계 등을 표시하면 글로 쓰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 먼저 알면 좋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본 사항을 바탕으로 생각 정리를 위한 글쓰기 방법 그리고 요령 이런 것들을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유목화시키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질보다 양이라고 하신 이야기 기억나시죠?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적는 것이 첫 번째였죠. 한두 가지라면 관계없지만 그 수가 많아지면 또는 적어놓은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게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슷한 것들끼리 다시 한번 옮겨서 묶어보는 것 이런 것들을 그룹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언젠가 로직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일 하단 조서들 중에서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대표적인 것들의 이름을 붙이고 나면은 전체 내용들을 구조화하고 또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만약 문서를 꾸민다면 제목, 목차, 세부 내용 등의 순서로 하나씩 정리하는 데 활용되는 구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꼭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들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방향을 찾거나 정리하는 데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매직 넘버란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 길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7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정도 되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람이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의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매직 넘버 7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목화를 한다는 것은 기억하기 쉽게 해주는 것이고 또한 판단해야 될 요소들을 적게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키워드, 틀, 그리고 화살표 등을 활용하시면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봤던 사례를 가지고 키워드, 틀, 화살표를 사용한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워드입니다. 앞에서 글을 쓸 때 짧게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 중에서 핵심 단어 그리고 키워드로 쓰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 보는 것이면 나 혼자 아는 키워드로 쓰면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핵심 단어 그리고 키워드를 써야 되겠지만 길게 설명을 붙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 위주로 적어서 쓰는 노력도 줄이고 이해하는 데도 노력도 줄일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자, 두 번째는 꼭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동그라미, 네모 등으로 그려놓아도 그림이나 도식을 그려놓은 것처럼 보이고 구획화 정리가 되어서 생각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틀 간의 관계를 화살표나 줄로서 표현하면 전체 내용의 앞뒤 그리고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해에 도움을 주어서 복잡한 관계 등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글자만 적어놓기보다는 틀 그리고 화살표 등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이해에 용이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매직 넘버 7보다는 실제는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정리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마법의 숫자 3이라고 일상생활에서 3을 응용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보는 신호등 어떻습니까? 적색, 황색, 초록색 이 3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의 경우 운전을 하면서 신호 상황에서 빠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신호등이 한 7가지 정도 색깔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각각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거기에 맞는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뭐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지만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잘못하면 판단하는데 오해를 잘못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가지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용이하고 빠른 판단이 가능해서 교통사고를 줄여주는 것이겠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뭐 금원동 메달 이런 것들도 있고 가위바위보 이런 것들도 3가지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예를 보면 대중소, 뭐 상중하, 과거 천분의 신분을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도 보면 귀족, 평민, 천민 이렇게 나누어서 되어 있고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뭐 이런 것들도 3가지로 되어 있어서 명쾌하게 내용을 요약하고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생각을 정리하고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요약하면 좋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를 전달해봐야 실제로 기억에 남는 건 3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나만의 자료집을 만들어 놓으면 앞에서 말했던 도형, 화살표, 관계 표시 등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 무료 사이트 이런 것들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각종 일러스트 또는 도식의 기본 형태 등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한 나만의 자료집을 한 10에서 20페이지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은 수시로 내가 활용할 수도 있고 문서 작성할 때도 도움이 되고 또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도식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들을 조금씩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훨씬 더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문서 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 오늘 말씀드린 건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주제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